가마르조바 빛나는 태양과 초록빛 흑해바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 조지아. 비록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조지아의 두 번째 도시 바뚜미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바뚜미의 경관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주제는 어째서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외 이민을 시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난 2019년 10월 23일에 영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에 대서특필됐던, 참으로 가슴 아팠던 그 뉴스는 이렇습니다. 영국 남동부 에식스주 한 산업단지 집화장에서 대형 냉동 컨테이너 차량이 신고됩니다. 경찰이 굳게 잠긴 차량의 문을 부수고 여는 순간 끔찍한 장면이 드러났는데요. 그 냉동 차량의 화물칸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우당탕탕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남자 31명, 여자 8명, 합계 39명이었고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냉동 차량의 온도는 영하 25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들 모두가 그 냉동 차량을 타고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그만 깡그리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이렇듯 목숨을 건 해외 이민을 시도할까요?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해외 이민의 경우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또는 피난을 떠나는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등등이 요즘 대표적이죠.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 때문에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화산, 지진, 숨 쉴 수 없는 환경오염 때문에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곳을 떠나는 거죠. 유학이나 사업 때문에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고 해외로 도망을 가서 평생 그곳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 은퇴 이후 보다 느긋한 노후를 보내려고 또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자기의 조국을 떠나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의 유형들도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민 유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골라본다면 아무래도 유학이나 직장 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해외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의 근본적 이유를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서 찾기도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자유롭고 편하고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들은 지금 어떤 나라로 이민을 희망하고 계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해외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나라 백성들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두 가지 성격의 이민 희망자들과 대상 국가들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가 가장 많답니다. 즉 가난한 후진국에서 넉넉한 선진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중남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철조망을 넘는 것이나 영국을 향해 냉동 차량을 타고 이민을 시도했다가 동사한 39명의 중국인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억압받는 나라에서 자유한 나라로 이민을 가는 유형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전쟁이나 내란 또는 독재자들의 폭정을 피해 산과 물을 건너 떠나는 거죠. 그 유명한 보트 피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터키, 폴란드, 그리스 국경에는 아프간 탈레반 정부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그곳에 추위를 견디며 입국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여전히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목숨 걸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그 숫자는 세계의 문명과 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서울 잠실의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어떤 분이 쓴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요즘 세대들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대별로 요약했던 것이 있어서 줄거리만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요즘은 자녀의 조기 유학과 함께 해외로 가는 젊은 세대, 즉 30, 40대 이민자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은 이미 옛말이고 지금은 자녀 따라 해외로 간다는 거죠. 어린 자녀만 해외로 보내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으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함께 가는 형식입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친김에 식구 모두가 자녀들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혹시 기러기 아빠라는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녀와 아내를 해외로 보내고 홀로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를 보통 기러기 아빠라 합니다만 이 기러기 아빠는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분들이죠.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펭귄 아빠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펭귄이 뭡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동물이 펭귄이죠. 유학을 떠난 애들과 아내를 보고 싶어도 이런저런 문제로, 특히 재정 문제로 가지 못하는 아빠, 만나지 못하는 아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빠, 바로 펭귄 아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의 망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아빠입니다. 독수리 뭐죠? 힘도 있고요, 크고요, 그리고 새들의 제왕 아닙니까? 언제든 맘만 먹으면 훨훨 날아가서 마음껏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독수리 아빠다라는 겁니다. 자, 중략하고요. 직업을 찾아서 한번 해외로 나가면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직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외 이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뜸 해외 지사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무역 또는 사업의 뜻을 두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먼저 해외에 나간 친구들이나 친척에게서 대뜸 연락이 옵니다. 있잖아, 얼마 전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와서 좀 도와줄래?
그 말에 혹 해서 얼떨결에 나가 친구 돕다가 그냥 평생 눌러앉는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나아가 자유롭고 여유 있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노후 이민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제가 바툼에서 한참 정착 적응을 위한 기본 준비를 할 때쯤 어떤 한국분이 제게 연락을 해서 바뚜미 정착을 은밀하게 타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60대 중반이시고 체력도 썩 좋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 낯선 나라에 정착하시려 하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엊그저께 이혼까지 불사한 내 친구 녀석에 비하면 난 아직 근사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겨우 환갑을 넘기거나 또는 그 이전에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고 소위 뒷방 늙은이가 된 채로 남은 30년, 40년 또는 5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극 또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평생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딸들도 독립을 해서 한번 지들끼리 살게 되면 은퇴한 아빠가 할 일 없이 손주들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래저래 중년과 노년의 연령층에서도 많은 이민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괜찮은 해외 이민 정착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바뚜미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봄이 오는 호숫가의 평온한 모습들 보시면서 감상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들로바